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하락세 나타내면서 2120선 깼습니다. 211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은 1%가 넘게 빠졌습니다. 640선 겨우 턱걸이하면서 마감됐는데요. 특히나 수급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 한번 1,000억 원 넘게 매도했는데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16거래일째 연속 순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초가 공약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의도에서 IR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172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 결정도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5G 스마트폰과 그리고 하반기에 OLED TV의 빅사이클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향후 7년간 최대 255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덕산 네오룩스의 시설 투자라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애플도 5G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5G 스마트폰 수요가 2019년 500만 대에서 2022년에 4억 6천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신규 중소형 OLED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TV 같은 경우도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한 소니와 파나소닉의 대대적인 OLED TV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 디스플레이도 QD OLED TV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OLED 소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덕산 네오룩스가 172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신규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월 생산 능력은 기존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그 레드 호스트 소재가 고객사 삼성전자의 하이엔드 스마트폰용 OLED 공급에 재개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다가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블루 프라임 공급에 신규 소재 공급이 새롭게 삼성 쪽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에 대한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기존의 레드 호스트와 그다음에 STL 관련된 매출과 더불어서 블루 프라임의 신규 소재 공급이 확정되면서 매출단의 상승세가 충분히 견인되면서 내년에는 실적단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영업이익이 265원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올해 대비 56% 이상의 영업이익단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의 우상향 그림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21,0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와 목표가는 단기 25,000원, 손절가는 2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 소식으로 미중 긴장 확대 우려가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인권법 서명과 상관없이 중국이 무역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향력은 인권법에 대한 이슈는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온라인 쇼핑 분석을 발표한 어도비가 추수감사절 온라인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5% 증가한 4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점이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 기대는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이제 시장의 변화를 보인다기보다는 연말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펀드도 클로징 단계이고 하니까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면서 보합금 등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미중 그리고 미국과 EU의 협상 일정이나 내용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을 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에 미국 협상단의 중국 방문 일정이 제시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 중심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피네아빌 투자연구소 정의준 소장 그리고 스탁미디어 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윤여민 팀장의 AP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5%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세경 하이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 했는데 현재 수익률 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올리패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5% 넘게 가져가고 있고 5위는 차동환 차장의 3분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1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4위에는 정의준 소장의 영진약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수익률이 12%에 가깝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3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국일재지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는 이창호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17%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하채기위원회 남아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101%를 넘어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준 소장님께서 11월 27일에 이 NC소프트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수요일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3%를 넘어갑니다. 그때 리니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그날 당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NC소프트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매출 1위를 달성한 부분이 있었고, 저도 이제 뭐 게임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게임이 플레이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래픽적인 부분이나 어떤 프로그램 완성도, 게임의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뭐 과거에 그 넥슨사와 같이 진행을 했던 리니지 2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현질 과금이라고 하죠. 현질 과금되는 부분이 상당 요소 많이 있는 부분이라 리니지 모바일 1과 같은 실질적으로 좀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현재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판단해 보면은 당일 상장했을 때는 뭐 이제 기대가 크면 뭐 실망이 크다라는 말처럼 주가의 이평선에서 딱 걸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익 실현 물량 어느 정도 매도한 상태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사실 또 겨울방학에는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뭐 할 게 없습니다. 게임 말고는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또 유난히 또 강세를 보이는 겨울철 계절주 중에 하나인 게 또 게임 관련주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또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게임주가 워낙 또 기대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 게임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취준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뭐 취준생은 사실 게임하면 안 되는데요, 그죠? 구인 광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또 돈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또 너프하게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게 또 이제 핸드폰 게임이기 때문에 핸드폰 게임 같은 관련해 가지고는 또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2월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게임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은한 팀장님께서는 게임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게임주도 아까 정의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겨울철 테마주로도 좀 속해 있습니다. 그 방학 시즌도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게임 회사들도 그 날에 맞춰서 이제 게임을 발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게임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폭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급 체크는 조금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11월 8일에 이 롯데 관광개발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3%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건강개발은 이제 제주도의 드림타워를 이제 건설하게 되면서 조금 이슈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준공이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 그 카지노가 성황이 되면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이 조금 안 좋고 장이 빠지는 모습에도 여전히 견고히 버텨주는 모습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조금 느리게 갈지언정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면서 상황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수는 양시장의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오늘장 네. 저희 어떻게 가보면 될까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네. 월말에는 원래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월말에는 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 외인도 마찬가지 한 달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종료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수급 자체가 좋지 못하고요. 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년 결산을 하는 준비이기 때문에 금일장은 거의 뭐 조금 하락 우위의 장을 보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해서 뭐 오늘 굳이 주식을 매수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주, 그러니까 2일 날 추세 보고 확인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요. 굳이 오늘 무리해서 주식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세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그리고 외인의 수급이 없는 중소형 기술주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또 어제 저녁에 북한과 관련된 미사일 관련된 좀 이슈가 나왔어요. 관련해서는 좀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남북 문제고 저쪽 중동 쪽에 보시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이란이 뭐 일본이 배나 이런 것들을 뭐 묶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좀 하강 국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방사파를 쐈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인 수급 자체는 오늘도 조금 좋지 않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해서 또 내일하고 모레 주말이 껴있는 상태에서 또 전 세계 대통령 중에 제일 좀 입술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또 북한에 관련해 가지고 강경 발언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주가가 또 급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접근하지 않고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백은환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뭐 어떤 뭐 전략이나 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몸을 좀 사리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를 한번 둘러보게 되면 뭐 월화 같은 경우에는 주말간 이제 트럼프와 중국의 미중 무역의 긍정적인 발언에 의해서 증시는 약간의 상승폭을 가져갔었지만 다시 수목 전일 포함해서 이제 계속적인 반납폭을 상승폭을 이제 다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한 이제 약폭의 하락이 좀 예상은 되긴 합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이제 외인들의 수급 계속적인 매도 이탈이고 그것을 이제 금융투자와 기관들이 얼마나 잘 받쳐주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이제 상승폭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외인들이 수급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의 반등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외인들이 16거래일 정도 코스피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이제 전전일이었죠. 8천억 원 이상의 이제 매도세를 가져가면서 가장 큰 폭의 매도세를 보였고 굉장히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약간 이제 지금의 상황이 이제 7, 8월 달 장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이제 수요일 날 종료가 되고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안 들어와 주었습니다. 일단 이번 한 해 동안 리밸런싱이 일어난 이후에도 외인들은 꾸준히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였었고 지금 또 홍콩 이제 인권법이 트럼프가 서명을 함에 있어서 이제 또 미중 무역의 불확실성이 조금 부각이 되게 되면서 환율 또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 그렇게 되면 이제 외인들의 수급은 조금 더 기다려야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홍콩 인권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서명을 하게 되면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는 좀 매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12월 1일쯤에 이제 트럼프가 서명을 할지 말지 그런 여부가 조금 주목이 되었었는데 트럼프가 어제 그 추수감사절 이제 미국의 휴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그 전에 발표를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참 사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별로 제 마음에 들진 않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중 무역이 조금 난항을 갖게 되면서 그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다른 증시는 조금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가 아직까지 9조 원대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저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탈하고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기관과 금융투자, 연기금 등 많은 매수세를 통해서 증시를 받쳐주는 모습이었지만 이후 이제 그 기관들이 매도세를 전향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더 큰 하락폭에 있어서 신용잔고까지 매물이 출하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안 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현금 확보를 조금 해주시고 소액으로만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수급과 이제 개별 섹터 재료들을 중심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이 미국 시간으로 1시에 좀 패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관련해서 좀 소비주나 뭐 화장품주, 유통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반적인 섹터를 판단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12월 달,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 2월 달에도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섹터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섹터는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종목 섹터들 같은 경우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중국 외인들 수급이 많은 편이고요. 네, IT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련된 외인 기관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 사실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섹터를 분석해 봤을 때에는 테마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수소차 관련주, 그 다음에 앞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뭐 흑사병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대북주 또 유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관련주도 조금 유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외인의 수급이 많지 않은 섹터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11월 29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120선이 깨졌습니다. 211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좋지 않았는데요. 1%가 넘게 빠지면서 어제 시장 64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홍콩 인권법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될지 모른다는 시선 때문에 어제 시장이 휘청거렸는데요. 그리고 방금 이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다음 달 16일부터 20일에 도쿄에서 개최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16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 좀 시장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한일 국장급 수출 대화가 다음 달 4일에 빈에서 개최된다라는 소식까지 현재까지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강보합권이고요. 5만 1,000원대에서 횡보합니다.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나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 좀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오늘은 82,7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어제 강보합권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17만 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위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5위권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0.75% 상승 흐름 타면서 40만 원 선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5위권에 있던 현대차가 6위권,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오늘 0.4%의 강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5만 2천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이 어제 3% 가깝게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17만 8,500원대에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 약보합권 30만 8,500원대.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내렸던 만큼 오늘 그대로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44,650원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2123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641포인트에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약보합권 5만 500원대, HLB는 오늘 다시 한번 급락 나오는데요. 최근 HLB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가깝게 빠집니다. 12만 원대. 그리고 CJEN은 강보합권, 펄어비스도 오늘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컨텐츠주가 전체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2% 급등 나오고 75,300원에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SK머트리얼즈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최근 좀 하락세가 나왔던 헬릭스미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휴젤은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8만 2,400원대. 그리고 5G 종목이 최근에 계속 좀 하락 양상이 나왔는데 오늘은 1% 가깝게 반등세 나옵니다. 46,400원대. 그리고 메디톡스가 어제 나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30만 9,600원대까지 회복하면서 시장 출발입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준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추천해드릴 종목 첫 번째 종목은 KM제약입니다. KM제약은 이름은 제약인데 구강 관련 용품 등이 주요 매출처이고요. 대표적인 제품은 뽀로로 칫솔하고 치약입니다. 최근 중국 대형마트에 이 치약과 칫솔이 진출한다고 하면서 급등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점한 회사는 중국 최대 유통업체 벵가드, 그리고 미니스톱, 하이24 등 편의점에도 입점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중국의 벵가드는 연간 1,013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조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현재 중국 약 240여 개 도시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강용품 외에도 주름 개선 및 미백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을 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에는 자기 자본 대비 10%에 해당하는 24억 규모의 평택의 시설 장비 이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매출 극대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M제약은 전년 9월 3일에 이제 1,600원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금년 8월 1,760원 최저점을 찍고 3,000원대의 현재 가격 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현재 가격에서 약보합세로 흔들다가 강력한 시세 근처리 한 번 정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가격이 3,000원대에 형성돼 있고요. 현재 가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또한 4월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에 OLED 패널 공급량이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패널을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데요. 최근 스마트폰 업체인 중국이 샤오이하고 하이가 OLED TV를 내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파주 LCD 라인 구조 조정 이후 OLED 중심의 사업 구조로 전환이 되고 있고 중국 광저우 OLED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OLED TV 패널 출하 확대로 OLED TV 시장 확대가 예상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발 LCD 공급 과잉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영역 적자가 진행된 LCD 사업부를 축소하고 임원 승진도 기존의 3분의 1로 축소하면서 책임 경영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19년 4월 22,000원이던 주가는 12,450원까지
꼬꾸라지면서 현재는 14,750원에서 금일은 2.37% 상승한 15,050원에서 15,1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차트상 최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선을 받쳐주는 모습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단기적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KM제약과 LG 디스플레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이제 PK 기반 보안 인증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인증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PK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여기서 이제 PKI는 암호화 및 전자세명을 제공하기 위한 복합적인 보안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드림 시큐리티는 세계 최초로 삼성 SDS와 금융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인증체계 사업인 뱅크사인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지속적인 R&D를 통하여 성장 추세에 현재 있고요. 19년대 진입 후에 여러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삼성 SDS와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치지 않고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들과 한국 렌탈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공고히 하겠다 포부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를 대표하는 보안 제품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암호 모듈 검증 CMVP 절차를 이제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제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검증 절차를 개시하고 2020년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CMVP는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그리고 캐나다 사이버 보안센터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제도로서 이제 암호화 모듈에 대한 요건과 표준에 따라 검증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신약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FDA 승인을 받는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UL 연구소라는 기업과 지금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는데 UL 이 연구소는 이때까지 검증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연구소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의 보안 제품이 검증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성장 동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검증받고자 하는 보안 제품은 지금 정부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안랩 등 국내 대표 보안 기업에도 도입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투자자로 하여금 기대를 지금 하고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림 시큐리티의 주가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적인 힘을 받지 못하고 상승 후 조정을 받아오면서 현재 주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 성장 기대감과 모멘텀이 다양하다는 상황을 보았을 때 현재 주가는 저점 메리트가 높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일 동안 조금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움직임은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2,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웰바이오텍입니다. 웰바이오텍은 이제 주요 사업으로 피혁 제품 제조와 판매업, 그리고 패션 브랜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유명한 브랜드에서 이제 기아 자동차, 토요타, 혼다, 닛산을 비롯한 자동차 브랜드와 이제 패션 잡화 브랜드는 버버리 등을 포함해서 여러 브랜드의 이제 피혁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제 웰바이오텍은 주요 사업 이외에 신사업 투자를 통해서 여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이제 작년 나이스팜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바이오 사업에도 뛰어들었고요. 이제 19년도 들어와 이제 재무 구조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이제 포부와 함께 미국 2차 전지 배터리를 제조하는 K2 에너지 솔루션즈와 전략적 투자 및 지분 인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지분 인수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와도 MOU 체결을 하면서 배터리 시장에도 발을 내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2차 전지 사업 외에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캐스팅 디렉터 전문법인인 이제 CN 에이전시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에이전시 사업에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노건 C&I와 GX 리테일 협력사 중에 하나인 화랑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좋지 않은 매출 때문에 신성장과 더불어 신사업에 뛰어들어서 입지를 견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의 지분 확보와 신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한 발은 떼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작년 크게 급등을 해주게 되면서 계속적인 조정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이슈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급등 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주가에 안착을 하였습니다. 하락을 이제 좀 장기간 꾸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웰바이톡은 외인과 기관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하락하는 흐름에서 개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 작년 급등 전 이제 주가와 현재 주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약간 조절하시면서 소액을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 1차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어제 저희가 같은 시각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급등합니다. 일단 넷플릭스와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의주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출판사는 그 아기상어? 네, 맞습니다. 아기상어 때문에 노래 좀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저는 곰새마리밖에는 잘 모르는데. 곰새말이 너무 옛날 거잖아요. 네, 제가 좀 옛날 사람이어서. 아기상어는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이슈가 된 게 꽤 오래 전부터 지금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과거에도 제가 세력 패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거의 피니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한 매집 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을 소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진하는 마지막 단계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떠한 좀 자극적인 거, 외인들이 순매수를 했다든지, 뭐 매출이 급등을 해가지고 뭐 어디에서 체결이 됐다든지 이러한 뉴스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갈 거야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을 때쯤이면은 사실 이 저점에 매집한 주체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량을 소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심지를 달고 음봉으로 짧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요 포인트는 월봉으로 보시면은 정확한데 현재 그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뭐 저점 만 원에서 현재 뭐 지금 28,500원까지 찍고 네. 지금 금년 이번 달 들어서 지금 한번 블럭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포인트는 지금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지금 뭐 신규 진입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가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심지를 달고 좀 더 우하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현재 가격대에서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서 가급적 이 종목을 뭐 15,000원에서 뭐 18,000원대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진입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결론은 별로 좋지 않다.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도 현재 8%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네네. 상한가였거든요. 네네네. 사실 어제 사셨던 분들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좀 네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될까요? 토박스 코리아도 지금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똑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토박스 코리아가 삼성출판사보다도 좋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일봉상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매물대 차트를 이렇게 지금 띄워놨는데 1,700원에서 1,800원대에 약 28.12%의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10,000원짜리잖아요. 토박스 코리아는 이제
1,000원짜리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백화점 물건과 다이소 물건인데 접근성으로 치자고 하면은 다이소 물건이 훨씬 더 접근성이 있는 비유가 적절한데. 물건이기 때문에 솔직히 소액 투자자 100만 원, 200만 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토박스 코리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가급적 뭐 진짜 나는 뭐 이 종목으로 뭔가 쇼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들어가실 거면 차라리 삼성출판사가 낫고요. 지금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또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위를 뚫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뭐 지금 뭐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좀 가슴 쓰리겠지만 손절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젠입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빈혈 치료제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오늘 5% 이상의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섹터이고요. 이제 7월달 저점을 찍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전일 오후 2시쯤에 이제 동물세포 발현 벡터 관련 이제 말레이시아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면서 약간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바로 이제 조정을 맞으면서 조금 물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장이 끝나고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국내 본래 취득하고 있던 특허권이 아니고 지금 잠시만요. 네, 이제 빈혈 치료제, 이제 펜포틴이 이제 국내 식약청 허가를 받으면서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펜젠은 어느 정도 해외에서도 그 의약품 판매를 하고 있던 기업이었고 이번 식약청 허가는 굳이 이 종목에는 조금 그리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이게 좋은 재료였으면 이 9% 급등 흐름으로 이제 시작은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오른 모습에 있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봉 차트인데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고점을 찍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아마 박스권 형태로 가다가 나중에는 아마 매물대 소화를 어느 정도 거친 후 하락으로 이제 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제 이때까지 이제 주가도 조금 많이 올랐었고 어느 정도 이게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는 좀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이제 그 물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단기적인 수익을 보시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조금 상승 동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연말 소비 시즌이 좀 시작이 되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방금 접했는데 이제 뭐 한국 화장품이 지금 뭐 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기업 정보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 정보를 판단했을 때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수익률이 뭐 1M, 3M, 6M 1Y 돼 있는데 이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1개월, 3개월은 수익성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분기, 그 다음에 전기로 했을 때는 현재 적자폭이 아직도 많이 발생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1287억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뭐 ODM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승되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 정보 이제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현재 계속 적자폭이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초보자분들도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제 매물대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물대 차트를 참고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밑에서 말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450원, 즉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좀 사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만원대, 만원에서 11,000원, 1,700원 정도까지 보시면은 좀 세프티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상 가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화장품은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지금 사실 좀
전략 무기 배치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조금 엄중 경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중국하고 한국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문제가 해소가 돼야 본격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피네아빌 투자연구소 정의준 소장 그리고 스탁미디어 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비소프트 홍성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올리패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5% 넘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올리패스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공시나 이슈가 없이 기술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 상단부에 위치한 모습이며 박스권 상단부 이탈 시 좋은 주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가량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또 장 막판에 이제 외인가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1% 이제 양봉 마감했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 시 이제 역시 533 스토캐스틱 파동상 단기 과열권에 위치한 모습이지만 아직 중기, 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일부 조정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조정이 아닌 일부 소폭 조정 후에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장 추천드릴 종목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 SCI 평가 정보는 이제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신용조사업으로 출발해 민간업계 최초로 채권 추진업을 허가받았으며 이후 신용평가업, 신용조회업 등으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2016년 1월 1일 분할 기일로 신용평가 부문을 단순 물적 분할하였으며 분할된 종속 회사인 서울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고 있겠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이제 개인 및 가족, 기업, 신용정보, 실명 확인,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상거래 채권, 신용조사, 아이핀 서비스 등이 있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는 이제 신용조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의 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로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겠습니다. 네이버의 금융 플랫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신용정보 조회 이용은 필수이며 네이버가 이제 중국 알리페이처럼 금융 생태계 조성에 뛰어든 만큼 개인 신용정보 조회 시장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SCI 평가 정보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가상화폐가 앞으로 주류 통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제 재차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이 발행 계획에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비트코인 등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편이고 또 가파른 하락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돌아온다면 관련 이슈는 이제 계속 나올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SCI 평가 정보는 가상화폐 거래소 S코인 또한 운영하고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살펴보게 된다면 2019년 6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2% 증가, 영업이익은 193.1% 증가, 당기순이익은 199% 증가했습니다. 2017년 이제 신규 진출한 TCB 사업을 포함한 기업 평가 부분 실적 개선과 신용사업 부분 영업 효율화 그리고 연결 대상 법인인 서울신용평가의 실적 개선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하반기에도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신용정보정보법을 이제 개정에 발맞추어 핀테크 관련 CB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재무 상태 앞으로 더욱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11월 1일 급등이 아주 올바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 이제 기술적 분석 시 상바닥 패턴을 보여주며 최근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으며 아직 단기 상승 추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로도 접근하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3,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비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시작이 고점입니다. 2122선에서 출발했다 거의 10포인트가 빠지면서 13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세 외국인이 이끕니다. 600억 원 가깝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과 기관들 매수해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던 SK 하이닉스가 1% 넘는 낙폭 기록합니다. 82,000원대 당연 이탈됐고 81,8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5위권 다시 현대차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까 잠시 5위권에 올라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6위권까지 빠졌고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40만 원 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39만 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현대모비스 보합권 셀트리온 1% 가깝게 낙폭 기록하고 있고 9위권은 LG화학 신한지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63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642포인트까지 고점 높였지만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스쿱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 삽니다. 하지만 이 매수 폭도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관이 300원 가까이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 바이오 종목들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59% 하락세, HLB도 2% 넘게 빠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빠졌던 만큼 그대로 회복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컨텐츠 종목들, 화장품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릭스미스 0.5% 보합권, 그리고 KMW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톡스주 오늘 빠지는데요. 휴젤과 메디톡스 나란히 1%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SK 머트리얼주 거의 움직임 없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상승 흐름 탑니다. 1179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겠습니까? 네, 오늘은 한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샘 하면은 이제 주방 가구의 이제 인테리어, 토탈 인테리어의 1인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최근 들어갖고 이제 이 한샘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규 주택의 증가, 이런 어떤 신규 주택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과거에는 그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엄청 급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갖고 뭐 신규 주택이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막 늘어나지는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갖고는 어떤 리폼에 대한 거,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니즈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사 시즌이라든가 이런 공급에 맞춰갖고 뭐 소득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최근 들어갖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신규로 짓는 이런 거보다는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계속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것은 뭐 홈쇼핑으로서 현재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듯이 이제 과거하고 틀리게 어떤 주기의 변화가 좀 인테리어가 좀 빨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일본 이런 해외 시장도 이제 진출해서 어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는 뭐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해외 시장을 확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좀 더 시장을 넓게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도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의 몫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주가가 한샘이 잘 갔을 때는 뭐 34만 원대까지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갖고 이제 3년간의 하락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최근 1년간에는 이제 바닥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들어갖고 저점이 더 이상 과거에 작년의 저점이죠. 작년의 저점 부분을 깨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만 7천 원대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6만 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추가 상승한다라면은 큰 흐름 속에서의 상승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2, 3년간의 흐름 속에서의 어떤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것도 아마 맞을 것 같은 그런 지금의 현재 판단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 바닥에 이제 조정받고 있는 3개월, 4개월 때 이 추세선만 이제 돌파한다라면은 상승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 또한 뭐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체계 낚아채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하체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트럼프 이야기 하실 건가요? 어제 미국이 휴장을 했죠. 네. 근데 휴장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해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국내 시장이 좋지가 않았는데 자기는 오늘 쉬었잖아요. 쉬니까 그냥 그걸 터뜨리고 간 것 같아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하지 않나. 우리는 살고 자기는 살고 우리는 죽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내일도 이제 저기 미국 같은 경우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후 1시에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폐장을 하고 조기 폐장하고 채권 같은 건 2시까지 이제 열리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작게 열리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현지 시간으로 29일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그거잖아요. 보통 이제 회사 기업들이 이제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산을 앞두고 재고 자산이 쌓이게 되면은 재무 구조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한 해가 지나버리면 2월 상품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재고 자산에 좀 미치기 전에 미리 이제 그 재고를 정리를 하는 그런 행사로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부터 해서 새해까지에서의 그 소비자들이 한 20% 정도 좀 소비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앵커님께서도 뭐 이때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직구 하시나요? 아, 네, 그럼요. 이미 직구를 끝냈죠, 저는. 아, 그래서 뭐 사셨어요? 아, 그건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하게 되면은 우리 앵커님께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부탁하세요, 언제든지. 그렇다면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소비주 위주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오늘장 섹터 이게 이제 항상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미리 어제 이제 하루 전날 제가 이제 원고를 드리는데 제가 중국 소비주를 좀 보라 했어요. 오히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도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 4일에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드 이후에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또 한국을 방한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소비주 이쪽으로 좀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원고를 드렸던 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국내에서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그냥 뭐 연말 앞두고 뭐 어떤 변화를 주겠느냐,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동결로 좀 갈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동결의 이제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 그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5에서 2% 정도 좀 초반으로 좀 될 것이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내포, 그 속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또 들어있을까, 그게 조금 또 하나의 좀 관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 아까 홍콩 인권 법안,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것도 중국에서도 그런 말 했었어요. 홍콩에 군사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면은 그나마 나은데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솔직히 조금 이게 정보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더 시장을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항상 말씀드리면 이 원달러 지수입니다. 원달러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절한 지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여기 이제 8월 6일에 이제 그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이제 반대로 원달러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8월 6일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원달러 지수가 이제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면서 이제는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적극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꺾이다가 자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만큼 단기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원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일정한 변동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5일선에 올려놓은 양봉이 나온다 하면은 자 이런 양봉이 나온다 하면은 이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여기서 파동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과정이었느냐 보시면 10월 4일 했죠. 이런 음봉을 깨거나 5일선 깨는 음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9월 4일처럼 또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어차피 차트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또 현재를 볼 수도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시장의 미래를 보는 것은 원달러 지수의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가장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시가를 낮게 잡았길래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깨버리면 좋겠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가를 낮게 잡고 종가에서는 상승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는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여러분께서 좀 주시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오늘장 지금 보니까는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코리아나, 토니모리, 뭐 에이블 CNC 뭐 전부 다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중국 소비주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 워낙 지금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 못 하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치인 테마주들 중에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떴습니다. 총리 쪽으로는 그 김진표 전 교육부 장관이었고 의원이시죠. 이쪽으로 좀 가는 쪽으로 지금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에는 이제 추미애 의원이 가는 것으로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왕이 외교부 장관이 오는 이야기 워낙 좀 컸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관련들이 가고 있지만 그게 또 소강 상태가 된다 하면은 이런 개각으로 해서의 정치인 관련주들을 좀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뭐 섹터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 아마 여러분께서 뉴스 보셨나 모르시겠는데 이제 식당에서도 사람이 배달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배달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지만은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산업에서 우리 서비스 업종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밀착해 오는 이런 AI 부분 산업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율주행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기 상암동 이 방송을 오는데 자율주행 이 테스트를 하는 자동차를 봤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여러분께서 계속 보셔야겠죠. 우리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은 뭐 음주 사고도 있지만은 졸음 운전을 통해서도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량 운전을 할 때 그 시간에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은 차 안에서도 자기 개인적인 또 업무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크루즈라고 해서 그 장치가 되어 있는 자동차를 좀 운행했던 말씀 들어보면 아 이게 될까 했는데 정말로 되더라 이게 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한번 이슈가 됐다가 좀 섹터가 한번 죽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좀 낚아채볼까요? 네, 오늘 이제 그 중국 소비주들이 워낙 지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개별 종목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유진 로봇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상승을 하고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자리인데 오히려 이런 자리가 음봉이 나오니까 어때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태가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진화월드라고 해서 완구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라든가 플라스틱, 요즘 캐릭터 하나 잘 만들면 어떻습니까?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캐릭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청소 로봇,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홈 로봇,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로봇도 개발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여러분께서 뭐 청소 로봇 다 써보셨으니까 좀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진 로보틱스와 합병해가지고 지능형 로봇도 직접 제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아용 관련해서의 콘텐츠 쪽에서의 로봇도 회사가 판매를 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롭인데요. 국내에 약 2,500여 정도 좀 판매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의 배달 쪽에서의 고카트를 제작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배달이 이 매장 안에서도 어떤가요? 로봇이 서빙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또 그 아까 사물인터넷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또 특허도 지금 취득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남북관계 북미 회담이 잘 됐을 때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안에 그 전에 6.25 때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뢰가 많이 매장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뢰를 뭐 이런 것들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로봇을 이 회사가 어떤가요?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난 지역에서도 로봇이 활동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건물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건물이 무너졌는데 거기 안에 그 사람이 이제 갇혀 있는데 지금 당장 못 가잖아요. 근데 조그만 로봇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화학 물질이, 그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그 어떤 대지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못 들어가니까 로봇을 좀 넣어가지고 확인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도 활용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예, 목표가는 3,300원, 그다음 손절가는 2,925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